저 사실 며칠 전에 이른 아침에 혼자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축구 경기 보다가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다들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어깨 동무하고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하이파이브하고 경기가 끝나면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는 그 선수도 아니고 공 한 번 찬 적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파헤쳐 보려고요. 월드컵 시즌마다 반복되는 그 이상한 감각. 사실 뇌에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반응이에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나는 그라운드에 없어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드리블할 때 내 심장이 왜 뛰냐고요? 1990년대에 이탈리아 신경과학자들이 원숭이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가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땅콩 집는 걸 보기만 해도 똑같은 세포가 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 뉴런이에요. 우리 뇌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남이 경험하는 걸 지켜보는 것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아요. 선수가 달릴 때 내 운동 피질도 살짝 활성화돼요. 선수가 골을 넣고 기뻐할 때 내 감정 회로도 같이 불이 켜져요. 축구 중계를 보는 건 내 입장에선 일종의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뇌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걸 진짜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흥분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골이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에요. 골이 들어갈 것 같은 순간이에요. 선수가 슛을 때리는 순간, 공이 공중에 떠 있는 그 0.5초, 그 찰나가 사실 가장 강렬한 순간이에요. 뇌의 보상 시스템은 결과보다 기대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도파민은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에 가장 강하게 분비돼요. 그래서 0대 0인 경기가 오히려 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역전 가능성이 살아있는 후반 추가 시간이 그렇게 짜릿한 거예요.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경기는 재방송으로 보면 별로 안 재밌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도파민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공원길을 걷다 보면 가끔 붉은 옷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월드컵 때는 진짜 온 나라가 빨개지잖아요. 이 현상에 심리학적 이름이 있어요.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헨리 타이펠이 정리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대한민국 팀이 이기면 쟤네가 이겼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가 돼요. 이게 그냥 관용적 표현이 아니에요. 뇌에서 실제로 그렇게 처리해요. 실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사람들에게 자기 팀이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우리, 그들이라는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했더니 이기면 우리 팀이, 지면 그 팀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걸 버징, 반사 영광 누리기라고 해요. 승리의 영광을 반사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월드컵 골 장면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껴안게 돼요. 평소 같으면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팔만 스쳐도 죄송합니다 할 사람이 골 들어가는 순간엔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점프해서 안기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함께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거든요.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더 정확히는 유대감 호르몬이에요. 같은 감정을 같은 순간에 공유했다는 경험이 서로를 한편으로 묶어줘요. 이건 인류 진화에서 집단 사냥, 전쟁, 축제 같은 공동 경험이 생존에 중요했던 흔적이에요. 월드컵 응원은 사실 현대판 집단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잠깐이지만 완전한 아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지는 경기는 스트레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꺼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보냐고요? 이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에요. 긴장된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워져요. 진화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끝까지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아직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도파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우리 뇌는 이미 그 경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결국 새벽 4시까지 지는 경기를 보면서 소파에서 한숨 쉬는 건 뇌가 설계한 함정에 빠진 거예요. 혼자 집에서 보는 월드컵이랑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보는 월드컵은 다르잖아요. 같은 경기인데 왜 느낌이 달라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안에 있을 때 감정을 더 강하게 느껴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해요. 옆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내 신경계도 그 신호를 받아요. 주변의 흥분 상태가 나의 흥분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6만 명이 동시에 숨을 참는 순간 그 공기 자체가 하나의 감각이 돼요. 그게 경기장에서 보는 축구가 TV보다 더 짜릿한 이유예요. 화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정을 나눌 사람이 많아서예요.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팀이 지면 갑자기 선수 한 명이 희생양이 돼요. SNS가 불타오르고 댓글이 달리고. 이건 기인 오류라는 심리 현상이에요. 사람은 성공은 자기 덕분으로, 실패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팀이 이기면 우리가 잘했다. 지면 그 선수 때문에 졌다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버징의 반대편이에요. 이건 코핑, 반사적 실패 차단이라고 해요.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패배를 나와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심리라기보다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다만 그게 선수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질 때는 조금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월드컵이 매년 있었다면 지금처럼 열광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4년이라는 간격이 핵심이에요. 희소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뭔가 드물게 있을수록 뇌는 더 가치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4년 동안 쌓인 기다림, 예선 경기들, 선수들의 부상과 회복 스토리, 이 모든 서사가 하나로 폭발하는 무대가 월드컵 본선이에요. 사람들은 결과만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긴 여정의 감정을 함께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집단적 감정 경험이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낯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는 건 그냥 축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뇌가 가장 원하는 게 연결이기 때문이에요. 거울 뉴런으로 선수의 감정을 느끼고, 도파민으로 결과를 함께 기대하고, 옥시토신으로 낯선 사람과 유대를 맺고, 사회 정체성으로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있냐고요?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어도, 직장에서 동료와 일을 해도 이 정도의 순수하고 즉각적인 감정 공유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월드컵은 그 드문 순간을 만들어줘요. 우리라는 느낌. 같은 걸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 경험이 뇌에게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에요. 공원을 걷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분리되어 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각자 이어폰 꽂고, 각자 핸드폰 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월드컵 때만큼은 그 장벽이 잠깐 무너져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열광은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니에요. 연결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거울 뉴런이 공감하고, 도파민이 기대하고, 옥시토신이 묶어주고, 사회 정체성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다음에 경기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뇌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라고. 오늘도 생각의 회로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